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저 테슬라 1조 달러 돌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밈주식으로 등극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6월달 CPI 데이터가요. 결국 미래 시장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요. 숫자 58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욕심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어제 중립 구간이었죠. 뉴트럴이었다가 자, 사실은 그 전에 한 2달 정도는 fear 상태, 공포 상태에 있었죠.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묘하게 올라갔었거든요. 뭐 그렇게 시장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좋아서 밀어올리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투자들이 굉장히 그 어떤 fear 공포 상태에 있었던 것인데 자, 이제 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전반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이게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투자들이 이제 좀 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9월 달뿐만 아니라 올 연말에 2번도 가능할 거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이 금리 인하가 유리한 조건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투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욕심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금리 내리기 전에 더 빨리 사놔야겠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자산 시장이 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아주 오랜만에 욕심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흐름세가요,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욕심 구간에서 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도 단숨에 내달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한꺼번에 또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4대 선물 시장도 보니까요. 자, 오늘 4대 선물 시장은 전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크게 빠지는 거 아니고요. S&P도 0.07이니까 의미 없죠? 다우도 0.03입니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한순간에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요. 자, 나스닥이 0.13입니다. 살짝 떨어지고 있고요. 러셀도 0.03 무의미한데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가 선물 시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요. 결국 내일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11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내일 이 어떤 그 다운 트렌드를 뚫고서 테슬라가 또 12일 연속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일 테슬라가 어떤 모습 보일지 굉장히 재미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탐리가 등판했습니다. 자, 탐리가요, 이 6월달 CPI 지수입니다. 자,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6월달 CPI 지수가 결국은 주식 시장이 앞으로 향배를 가르게 될 굉장히 빅 모먼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CPI 지수는요, 정말 중요한 이 데이터가 될 거라는 게 탐리의 의견이거든요. 자, 일단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탐리는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 3.1%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전년도 대비요. 만약에 그렇게만 나온다면, 그리고 3%만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2%대 진입하는 거죠.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탐리는요,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소프트 준 CPI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CPI가 소프트하게 잘 나와준다면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데, 자, 굉장히 공격적 전망하고 있죠. More than 2 times this year. 올해 사실은 2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저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9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2월 달 이 중에 한 번. 그러니까 2번 정도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간다면, 뭐 욕심을 낸다면 3번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고, 한 번에서 2번 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6월 달 CPI, 내일 결국은 이게 이 CPI가요. 정말 이 올 한 해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노란색으로 하려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일 CPI 지수를 보고요. 이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 나라 경제 전반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한 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일 그 CPI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내려가는데 자,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확연히 내릴 것이다. 자, 연준이 금리를 2번 내리면 어떡하나? 혹은 또 3번을 내리면 어떡하나? 한 번을 내리더라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 2번, 내년 되면은 뭐 3번도 가능하고 5번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어차피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빠진다 그러면 내년 말쯤에 3%대에 진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요.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자산 시장이 오르는 건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높을 때 지금 같은 시기가요. 이 bullish 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오르는 것도요. 이거와 또 별도로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다 연동돼 있는 겁니다. 어차피 테슬라라고 하는 건 자동차 판매가 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게 되면요. 당연히 매출이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얽혀 있는데 내일 어찌됐건 이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가 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서 내일 정말 기대되시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TSMC 이 기업 관련된 소식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이 TSM 대만의 이 반도체 회사가요. 이번에 매출이 또 압도적인 모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자체가요. 기대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자, 이게 전부 다 AI Infrastructure Demand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에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금 왼쪽에 그래프도 보시는 것처럼 이 TSMC가 AI 디맨드에 따라서 지금 마켓캡 시가총액이요. 1조 달러를 돌파했죠. 자, 지금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 TSMC가 돌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와 TSMC를 비교했을 때는요. 충분히 지금 엔비디아가 3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TSMC가 1조 달러 정도, 즉 3분의 1 규모로 따라가는 거는 사실 전혀 이상하진 않습니다. 사실 삼성도 미국에 등록이 돼 있었다면 충분히 1조 달러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TSMC가 지금 인공지능의 바람에 지금 또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주식들은요, 전부 다 이런 혜택을 보게 됐죠. 특히나 파란색으로 하라고 보세요. Fueling Data Center Investment Worldwide입니다. 지금요, AI 붐 때문에 TSMC의 반도체 수요가 많은데 특히 이 데이터 센터죠. 이 데이터 센터가 이게 인프라잖아요. 지금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는요, 뭐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기름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데이터가 생명이에요. 전부 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개인 정보들도요,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오르거나이즈하고 결국은 제너리티브 AI를 통해서 잘 정리하게 되면 기업들은요, 그 데이터 자체가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물건을 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들이 너도 나도 전 세계적으로 짓다 보니까 TSMC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TSMC는요, 엔비디아와 애플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현재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GPU가 독점적 공급인데 TSMC는 엔비디아와 이 회사들에게 독점적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뛰어난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TSMC가 날아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날아가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40% 이상 성장률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는 35.5였어요. 근데 40% 나오면서 투자들을 깜짝도 놀라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즌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반도체라고 하는 건요, cyclical stock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타요. 즉 이 시기를 탑니다. 근데 한동안 정말 힘들었죠. 삼성 주식도 안 올랐고 반도체 주식들이 헤매고 있었는데 AI 붐이 오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반도체 전성이 오고 있는데, 반도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AI 쪽도 살아나지만 전반적으로 PC 시장이랄지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서서히 디바이스나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날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붐이 TSMC까지도 아주 이 훈풍을 불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로보택시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은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China Robotaxi Push Sparks Concerns about the Job Security for Drivers라고 합니다. 자, 중국의 로보택시가 이 비즈니스가 지금요, 이 운전자들의 이런 그 job security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의 이 소위 이 택시 드라이버들이 이런 이 우버랄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막 데모도 하고 반대했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버가 들어오면 일반 사람들이 운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렇거든요. 그 택시 운전사들이 직업이 다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택시 회사들이요 많이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거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캐피털리즘 자본주의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빠르게 또 이 어답트해서 밀고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 시스템이요 정말 이제 자리를 완전 다 잡아버렸죠. 사람들이요 옛날처럼 이 택시, 옐로캡 이런 걸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우버 불러서 가면 편하기 때문에 굳이 또 뭐 택시를 힘들게 잡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핸드폰 위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은 우버를 부를 수 있으니까 아주 조용히 편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우버 같은 이런 택시 운전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이런 운전자들이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 소위 공간을 이동하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의 너무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가 벌써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로보택시는요 중국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테슬라에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 한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요 뒤처지지 않게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로보택시를 개발했는데 드디어 소비자들에게 뭔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기존의 이런 택시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바이두죠. 자, 미국의 테크 기업인데, 중국의 테크 기업인데, 이 바이두의 로보택시라고 할 수 있는 어폴로고라고 있습니다. 자, 이 어폴로고가 지금 현재 이 탑 10 트렌딩 해시태그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거든요.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이제 빠르게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바이두가 로보택시를 시작했는데, 현재 우한 도시에는요, 중국이 도시도 많고 크다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흡수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별로요. 베이징에 이런 데는 늦지만 이런 지역에는 지금 이제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 운전사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만약에 로보택시가 이게 발전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우버가 못 들어오게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려운데 지금 중국의 이 700만에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택시 운전사들을 이게 직업이 사라진다? 이러면 이들이 삶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숫자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중국이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빠르게 로보택시를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요. 로보택시 사업 자체도 지금 바이두나 많은 회사, 샤오펑도 그렇고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가 이제 실험 중에 있고 조만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이두 같은 회사들이 치고 나가게 되면요.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지금 자기들 기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우리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테슬라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로보택시도 쓰겠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워낙 또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익숙해지고 나면 이런 뭐 다른 회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테슬라가 굉장히 또 많은 포션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중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요, 뭐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기술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문을 열어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중국 사회가 로보택시에도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테슬라는 그게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결국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다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짐 크레이머, 왼쪽에 보이시죠? 제가 자주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 이분은 그 CNBC에서 운영하는 자신이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매드먼이라고 항상 이 초보 투자들이나 미국의 투자들에게 일반 우리 그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들의 질문 받아서 뭐 이 주식 어떠냐, 저 주식 어떠냐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바로바로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사실 굉장히 짧게 답하는 건데 그 시간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거기서 팔아라, 사라 뭐 이런 거를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자, 과거에는요, 좀 이 짐 크레이머가 잘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짐 크레이머가 막 털리다 보니까 이제 짐 크레이머에 대해서는 요즘 짐 크레이머의 반대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짐 크레이머 says a Tesla could hit a 1 trillion market cap soon이라고 합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가요, 조만간에 드디어 1조 달러대로 복귀할 것이다. 자, 1조 달러대를 이 전체 마켓 시가총액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사실 여러분, 짐 크레이머는 얼마 전이죠? 한 2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그때 제가 제 영상에 설명해 드렸죠.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질문했어요. 지금 자동차 주식 사고 싶은데 테슬라를 사는 게 좋냐, GM을 좋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테슬라를 사기보단 GM을 사겠다. GM을 추천한다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GM을 샀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버스 마이다스 터치예요. 그러니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다스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리버스 미다스 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우리가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러면 손은 되는 대로 뭐 다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리버스 마이다스 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GM을 사고 테슬라를 팔아라고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테슬라가 오르는 것도 그냥 미친 듯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의 판단, 이 짐 크레이머의 이 판단에 따라 그때 그 사람은요, 만약에 10만 불을 GM을 살까 테슬라를 살까 하다가 테슬라는 미래가 안 보여 이래서 GM을 샀는데 GM은 오를 기미가 안 보여서 올라봐야 찔끔찔끔 오르거든요. GM은요. 근데 테슬라는 한 번 오르면 미친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요즘 누구에게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물어봐도 GM을 살래, 테슬라 살래 물어보면 당연히 테슬라를 사죠. 테슬라가 안 올라도요. 미래가 훨씬 있는데 왜 GM을 삽니까? GM을 살 이유가 없는 회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짐 크레이머가 GM을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욕을 많이도 덜어먹고 있는 건데, 근데 어찌됐건 이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가 1조 달러 간다라니까 그게 자체는 반가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의 가장 큰 이 벤처, 즉 이 테슬라를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가 엘리 릴리를 돌파할 것이고, 그리고 벅셔 하드웨이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최근에 엘리 릴리에게도 이 탑 10 자리를 빼앗겼죠. 그리고 벅셔 하드웨이에게도 밀렸습니다. 원래는 항상 테슬라가 벅셔 하드웨이에 앞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탑 5 혹은 아무리 밀려도 탑 7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벅셔 하드웨이한테도 밀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자, 그러나 이들을 제치고 조만간에 get back to $1 trillion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1000조 원, 1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이 배경이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as more of a tech outfit than an automak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테크 아웃핏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기업으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 짐 크레머가요, 테슬라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 과거에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맨날 한 얘기가 뭐 자동차 업체로서 비교하고 막 그랬는데, GM하고 비교했는데, 지금 짐 크레머가 요즘 테슬라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More of tech outfit. 즉, 자동차 회사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기술 기업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르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얘기를 합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esla needs to show that Tesla energy can become a bigger part of business라고 합니다. 저 테슬라가 에너지 영역, 에너지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더 큰 영역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에너지 쪽이 지난달 대비 압도적으로, 지난 쿼터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거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더라도, 마크드 그래프를 보니까 완전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에너지 쪽이 더 부각된다면 주가가 1조 달러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잘 짚었어요. 지금 이 짐 크레머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이랄지 로보택시랄지 로봇이랄지 그런 어떤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지금 테슬라가 이런 흐름이면 1조 달러 돌파하겠다 그러는데 몇 개월 전, 한 달 전인가 GM하고 테슬라 살 때 뭐 살려 할 때 GM 추천할 때와는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요, 1조 달러로 복귀하는 거, 과거에 1조 달러 찍고 나왔잖아요. 근데 1조 달러 돌파할 때까지요, 생각보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보세요. 제가 초록색으로 하라던 거. 마켓 캡 지금요, 벌써 839 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8,390억 달러예요. 그 지금 1조 달러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 지금 600억 달러만 있으면 이제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머지않았거든요. 300달러 뚫고 하게 되면 이제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제 만약에 1조 달러를 돌파하잖아요. 그 이후에 모멘텀은요, 테슬라가 더 강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실적들이 또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좋거든요. 하반기, 내년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많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올 수 있다는 점도 언제든 생각하시면서요. 조정이 와주면은 그때 의미 있게 줍줍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요즘 테슬라 에너지가 정말 주목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이 기관들이요, 이전에 이 테슬라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어떤 뭐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의미 있는 숫자가 점프하면서 보여주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관들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골드만삭스도 이 테슬라 주가를 껑충 뛰어올렸잖아요. 170달대에서 240, 250 가까이 뛰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테슬라가 또 이런 발표를 하나 했는데, 자, 큰 대형 계약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호주에서요. 호주에서 뭐 계속해서 지금 대형 계약이 일어나고 있죠. 호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뭐 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규모는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바로 256밀리언 메가팩 컨트랙트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호주에서 가장 큰 배터리, 이 소위 저장 장치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세팅하는데,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태양광이나 또 기존의 이 그리드죠. 전력망에서 전기가 남을 때 이 전기를 여기다가 저장시켜 놓고 피크 때에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기가 이렇게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저장해서 길게 쓰겠다라는 건데, 자, 호주에서 이번에 아주 대규모로 또 계약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256밀리언은 결국 2억 5천만 달러거든요.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지 1이 있고 스테이지 2가 있는데 다 합치면요, 이게 2배로 뜁니다. 그래서 무려 5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테슬라는 한 번 이런 그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보통 뭐 3억 달러, 뭐 많게는 5억 달러, 6억 달러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한 2번만 해버리면요, 보통은 그냥 1조씩 그냥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자, 막
막강하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길을 뚫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호주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에너지가 왜 힘을 받고 왜 계속 인기가 있냐? 데이터 센터 때문이야 그랬죠. 인공지능이 때문에 말씀드렸죠.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것 때문에요. 메가팩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중국도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계속 하다 보면요. 그리고 또 중국 자체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테슬라의 이 메가팩이 절실하게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텐데, 중국 상하이 공장에 지금 메가팩 공장을 세우고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잘 보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중국 내를 다 커버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국 내에 메가팩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유의미한 테슬라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이 월가에서도 오랫동안 투자 생활을 한 이 빌 그로스, 유명한 투자자죠. 빌 그로스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또 악담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아주 급등하니까,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뭐라고 했냐? 테슬라 acting like a meme stock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meme stock이라고 테슬라가, 소위 조롱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테슬라는 거의 meme stock 수준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밈스탁처럼 작동한다? 지금 아주 몇 개월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하면서 테슬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아니 최근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 밈스탁이라니, 이런 초딩적인 분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초딩은 아니겠죠. 베테랑인데. 자, 이유가 뭐냐면요, 왜 테슬라가 밈스탁이냐? 지금 sagging fundamental straight up price ac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뭔가 펀더멘탈 근본도 없는데 이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버린다. 그리고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밈스탁들이 옛날에 AMC랄지 그런 주식들 있지 않았습니까? 밈스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근본도 없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없는데, 성장 동력이 없는데 그냥 밀어올리는 거 있죠. 막 싸고 또 전략적으로 막 벌떼처럼 몰려가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을 죽이려고 공매도 세력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개인 투자에 몰려가서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 가격에 스퀴즈가 나면서 결국은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벌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이 테슬라가 there seems to be new meme stock every other day now 이라고 합니다. 지금 meme stock이, 새로운 meme stock이 막 등장하는 것 같다면서 몬스터 펌프 앤 덤프라는 거죠. 뭐 진짜 하루가 지나면 meme stock이 나오는데 테슬라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밈 스탁이라는 게 펌핑, 그냥 막 펌핑 해가지고 가격 올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쓰레기처럼 버려지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밈 스탁이라는 게 한참 뭐 막 사들였다가 공격적으로 결국 돈 벌고 딱 돈 빠져나가고, 그 어떤 뭐 어떤 그 알트코인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테슬라를 밈 스탁으로 비판하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머스크가요, 뭐라고 하냐면, 초록초록 하려고 보세요. 빌 그로스가요, 뭐라고 하냐면, 빌 그로스는 used to making investment decisions by looking in the rear view mirror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재미난 얘기하고 있죠. 이 빌 그로스는 과거를 보고 이 소위 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과거의 데이터나 과거에 뭐 어땠고 이런 걸 보고 자꾸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라는 것을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서 이 근본도 없는데 오른다, 이렇게 오르는 건 미친 거거든요. 여러분, GM이나 포드가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항상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 오르면 올랐지 이렇게 안 오르거든요. 수직 상승.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밈스탁인데, 머스크가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오랫동안 월가에서 유명한 투자지만 투자 패턴이, 투자 스타일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과거만 보고 자꾸만 분석한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머스크가 오히려 공격한 겁니다. 자, 당신의 빌 그로스의 투자 방식,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본드, 채권에는 괜찮다라는 거죠. Which is fine for bonds라고 합니다. 채권을 놓고서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he doesn't understand technology라고 합니다. 근데 머스크가 뭘 지적합니까? 근데 빌 그로스 당신은 기술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테크놀로지를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 시대의 투자는요, 사실 쓰레기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 왜 기술주에 투자 못하냐? 본인이 기술주를 읽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버핏은요, 이미 연세가 뭐 거의 100세 가까이 됐고 이미 돈을 벌 만큼 다 벌었잖아요. 사실 버핏의 시대는 이제 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 오른팔도 돌아가셨고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뭐 공격적으로 해서 돈을 벌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버핏도 옛날에 이 빅테크 중에 구글에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애플을 벌써부터 투자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후회를 했잖아요. 자기가 왜 그때 그런 투자를 안 했냐 그랬더니 내가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랬잖아. 모르는 것에 투자 못 한다는 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본인이 이해 못하고 모르면요 투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뭐 양날개 중에 한 3분의 2는 잃고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지금 빌 그로스나 이런 옛날 분들은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기술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요 기술이 다 이끌고 가요. 이 테크놀로지가. 근데 그 발전 속도가 무지막지하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핸드폰 조작이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스마트폰. 근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 차이예요. 요즘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쪽에 가르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굉장히 아이들이 습득력이 빠르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정보를 습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요. 이거는 과거만 보고 그냥 채권 투자나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으로 아래쪽에 보면요. 결국 through the front windscreen 앞을 바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테슬라를 이해할 때는 테슬라가 지금 앞으로 개발되어질 기술을 보라는 거죠.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맞죠? 기술주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빌 그로스나 이런 사람들은 밈스타로 치부한다? 이건 너무 오버한 거죠.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 메이저 언론사들도 보면요. 이 소위 기레기라 그러잖아요. 이 기자들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형편이 없잖아요. 기사 쓰는 거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쓰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테슬라에 대해서 더 모르죠. 여러분들보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기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이전에는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요. 정보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도요. 머스크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빌 그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테슬라를 지금 밈스탁이라는 고 것은 거의 아랍 마인드죠. 그러니까 이 뭐 정신이 그냥 나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굉장히 빈약한 분석이죠. 지금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밈스탁이라고 그럽니까? 공매도 세력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등어 있죠. 고등어 같은 존재. 고든 존슨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정규스티였습니다.